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시퀀스, 지놈 시퀀스에 대한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그 지노믹스가 이제 mRNA와 단백질로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이 되면서 나오는 데이터인 트랜스크립토믹스하고 프로테오믹스를 어떻게 어널리시스 하는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널리시스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챕터 6, 7이 뭐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책에는. 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을 하고 다른 책에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놈 시퀀스하고 이 펑셔널 지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지놈 시퀀스는 이제 한번 이렇게 물려받고 나면은 거의 셋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 거죠. 뭐 뮤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암세포로 뭐 전이되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게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일단 한번 받고 나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지노타입입니다. 지노타입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노믹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지만 또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특히 피노타입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노타입은 어떻게, 지노타입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지노타입을 똑같은 지노타입을 물려받더라도 올간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밥을 먹기 전과 먹은 다음 여기는 완전히 다른 피노타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노타입은 이런 고정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이 고정되어 있는 지노타입과 다르게 피노타입은 수시로 변하는 다이나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노믹스만 가지고는 이 피노타입을 예측한다든지 추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노타입을 이제 우리가 그 피노타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어야지 또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올간에서 왜 달라지는지, 혹은 다른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에서 왜 달라지는지, 또 다른 인바이러멘털에 대한 리스판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피노타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펑셔널 지노믹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변해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두 개의 셀 타입에서 올간,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올간에서 differentially expressed engine, 그러니까 왜 심장 세포와 간 세포가 왜 다른지, 서로 다른 익스프레션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켰기 때문이죠. 지노타입이 똑같지만 똑같은 크로모조말 DNA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발현시키는 유전자들이 셋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 혹은 어떤 약 같은 거를 이제 넣었을 때, 시약 같은 걸 넣었을 때, 뭐 스티뮬레이션이 있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밤낮이 바뀌고 할 때 24시간 동안 어떻게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이 변화되는가를 이제 이 펑셔널 지노믹스, 특히 트랜스크립토믹스 툴로 보면은 이제 24시간을 사이클로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변하는 유전자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모아놓고 보면은 그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펑션을 알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콜라이나 이런 것, 뭐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아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유전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전히 새로운 균주들에 있어서는 아는 유전자의 정보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 혹은 디지즈 같은 것들을 찾는데 어떤 시그니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레귤레이터리 서킷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트랜스크립토믹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mRNA가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mRNA를 한꺼번에
디텍션을 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나중에 프로테오믹스를 하겠지만 프로테오믹스는 이제 하이드로풋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샘플을, 유전자를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느냐에 있어서 이제 트랜스크립토믹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RNA를 가지고 이제 펑셔널 지노믹스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mRNA 레벨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배운 이제 노던 블라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R이 이제 발달하면서 리얼타임, 처음에는 이제 퀀티터티브 PCR, RT-PCR 해가지고 리버스 트랜스크립톰 PCR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퀀티터티브 하다는 거는 그냥 젤을 걸어가지고 서로 사이즈를 비교해 보는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RT-PCR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 그 익스프레션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PCR 그 피크가 나오는 플로레센스가 나오는 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트레시홀드를 정해놓으면은 그 트레시홀드와 카피 넘버, 그 mRNA의 카피 넘버가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이게 카피 넘버가 적은 거죠. 그리고 일찍 나오는 것들은 카피 넘버가 높은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개의 유전자들의 mRNA 레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몇 개를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1995년인가 6년에 이제 DNA 마이크로레이로 이제 홀 지놈 레벨에서 몇천 개 혹은 몇만 개의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DNA를 PCR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샘플 A와 샘플 B 이렇게 mRNA를 퓨리파이 해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빛깔의 플루레센스로 레이블을 한 다음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샘플 A를 읽을 수 있는 특정한 레이저, 그다음 샘플 B를 읽을 수 있는 특정한 레이저를 쬐어가지고 각각에 대한 이미지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인텐시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수천 개의 RNA 익스프레션 레벨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DNA 마이크로레이를 거의 안 쓰고 RNA-seq을 쓰죠. 그래서 RNA-seq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DNA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발달이 됐는데, 근데 RNA도 굉장히 이렇게 응용하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DNA 마이크로레이를 거의 대체해가지고 RNA-seq으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RNA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처음에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프라이머를 달아가지고 cDN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컨시 DNA 조각들을 다 만들고, 그 끝에다가 이렇게 어댑터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댑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각각의 뭐 나노 파티클에 이렇게 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그 시퀀스에, 그러니까 ATGC를 한 번씩 흘려주면서 어떤 것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이렇게 밝혀 나가는 겁니다. 워낙에 이 하이드로풋이 많기 때문에 100 밀리언 스팟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퀀스 리드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놈 시퀀스가 있으면 이 mRNA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퀀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보면은 이렇게 유전자가 발현되는 부분만 이렇게 시퀀싱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퀀싱이 돼서 나오는 정도를 보면은 이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발현됐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크립토믹스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었지만,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사실은 DNA 마이크로레이 때 만들어진 어널리시스 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 툴은 통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툴이에요. 단지 그거를 하이스루풋으로 이제 익스텐션을 한 경우였고, 그래서 지금도 통계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 트랜스크립토믹스는. 그래서 요
대부분의 이 그 어널리시스 하는 툴을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스택캐스트라고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은 유튜브로 굉장히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개념만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를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널리시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트랜스크립토믹스 실험을 할 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덱을 찾는 거, 그러니까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된 유전자를 찾는다. 두 개의 샘플에서 뭐 예를 들면은 노멀 셀과 캔서 셀에서 서로 다르게 발현된 유전자들을 찾고 싶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익스프레션 패턴을 찾고 싶다. 시간에 따른 패턴을 찾고 싶다. 혹은 여러 가지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유전자의 발현 정도의 패턴을 찾고 싶다. 이런 패턴을 찾고 싶다라고 디자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디자인이 서로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정확하게 익스프레션 레벨이 차이가 난 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굳이 반복 실험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샘플을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유전자 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얻지는 못할지 몰라도 어떤 패턴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 실험이 아니라 그냥 쭉 연속적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샘플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고, 이 두 개는 처음부터 디자인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이 데이터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프리 트리트먼트를 해야 돼요. 데이터에 프리 트리트먼트가 필요해요. 이거는 양쪽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리 트리트먼트가 필요한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나 아니면은 RNA-seq 데이터나 둘 다 마찬가지로 요 세 개의 스텝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 제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이터들이 앱솔루트 값을 주지는 거의 않아요. 항상 렐러티브한 값을 줍니다.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샘플을 거의 비교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샘플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노멀 셀과 캔서 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이쇼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은 그 값을, 레이쇼 값을 로그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로그 값으로 그 익스프레션 레벨의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떤 해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시그널 인텐시티에다가 항상 백그라운드 혹은 트레시홀드라는 것을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주 낮은 레벨에, 로 레벨의 시그널로 가면은 굉장히 노이즈가 심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워낙 수천 개, 수만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심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한 절반 혹은 30-40%의 유전자들은 발현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의 유전자들이 발현된다는 것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100% 유전자들이 어떤 organ이나 어떤 세포에서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현이 안 되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를 발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널리시스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이 트레시홀드를 정해서 그 값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빼주고 나면은 뭐 마이너스 밸류도 나오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0으로 맞춰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처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lative value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하나의 세포에 10개의 mRNA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150개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 거는 어떤 시그널일 뿐이죠. 시그널이 뭐 플루레선스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알려지는 거고, 그게 몇 개의 트랜스크립트에 해당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유전자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앱솔루트 값을 우리가 알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렐러티브한 값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 렐러티브하다는 거는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비교 대상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떤 A라는 짐이 노멀 샘플에 비해서 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데서는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레이시오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시오를 취하는 순간 이것이 로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 왜냐하면 로그를 취함으로써 2배 증가한 것과 2배 감소한 그런 익스프레션 레벨이 시메트릭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로그를 취하지 않으면은 2배 증가한 것과 2배 감소한 0.5의 값이 시메트릭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은 해석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거의 항상 취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 레드, 그린 뭐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레퍼런스에 비해서 샘플의 레이쇼고 인텐시티의 레이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인텐시티 레이쇼고 그거를 로그 값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레드가 여기서는 2배 더 많이 발현된 거죠. 그린 샘플보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면은 이제 2분의 1, 그러니까 2배 적게 발현된 거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천 개를 그런 식으로 플랫을 해보면 실제로는 좀 이런 값이 이상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인텐시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잘라낼 것인가. 이 X축은 이제 이거의 절대적인 인텐시티 값입니다. 플로레센스 인텐시티 값,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스홀드를 얼마로 할 것인가와 요거를 이제 아래 위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더 리즈너블한 우리 업 레귤레이션, 다운 레귤레이션 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로우에스 노멀라이제이션 메소드입니다. 로우에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막 자르는 거예요. 이거를 인텐시티별로 막 잘라가지고 그 한 서너 개 자른 거에 서너 개 세그먼트를 변화, 이 전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그거가 이제 전체적인 변화가 노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리즈너블한 디스트리뷰션이 구해진다. 뭐 이거는 좀 더 잘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플랫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Y축은 어떤 유전자가 업 레귤레이션 되는가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가를 로그 레이쇼로 나타낸 것이고, X축은 그 절대적인 플로레선스의 인텐시티를 나타낸다. 어떤 특정한 유전자에. 그래서 하나의 스팟은 그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레벨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좀 플랫으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할 것인가, 난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우리는 친숙하지 않지만 그 이제 통계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친숙한 용어인데, 파라메트릭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파라메트릭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졌다. 혹은 그 사람들이 어떤 파라미터를 정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학자들이 모델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면은 이걸 파라메트릭 스태티스틱스를 할 수 있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이런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지 않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난 파라메트릭 스태티스틱스를 써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파라메트릭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보통 로그 레이쇼를 취하고 나면 파라메트릭하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플랫을 해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를 가장 그래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박스 플랫을 하면 되는데요. 박스 플랫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나오는데 보통 로그 레이쇼를 한 것을 박스 플랫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박스 플랫을 할 때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것들을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플랫에서 이 두 개는 이제 퀀타일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여기에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고 그다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데이터가 디스트리뷰션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이게 대충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 플랫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파라미트릭 어널리시스가 가능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박스 플랫으로 많이 표시를 또 하게 됩니다.